소개받은 게 그 최근 서울화 사건 이후 몇 달 지난 후라서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지는 못했습니다. 나름 열심히 살았고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영상 감독이었는데 내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누구한테 원망하실 거 없이 본인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증인의 인생을 바꾼 그 최순실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짧게 얘기해 주시면. 대한민국에 다시는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깊이 공감하고 오늘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사실대로 다 여기서 입장 밝히려고 나왔고요.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나와주신 거, 그런 용기를 내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차은택 증인이 사는 길은 국민 앞에서 진실을 그대로 밝히는 길밖에 없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네. 옆자리 김기춘 증인은 계속 최순실을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은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만난 적 없다고 합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차은택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김기춘 시장,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게 사는 길입니다. 네, 제가 김기춘 시장을 직접 뵀을 때 저도 이제 어려운 분이었고 그때 저한테 표현을 어르신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직접적으로 아시지는 못하는구나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실 최순실 씨가 뭐 이런 얘기까지 좀 그렇지만 김기춘 실장을 지칭을 하면서 사실 별로 좋은 얘기를 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모르는 관계로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좋은 얘기가 아니라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그냥 인간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좋은 구체적으로 한마디만 해주시죠.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인간적으로 고집이 세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은 있었습니다. 만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까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런 이야기를 푸념식으로 했던 걸로 제가 한두 번 들었습니다. 제가 두 사람씩 이 예를 들겠습니다. 누가 더 친한지, 누가 더 차은택 감독을 인정했는지를 둘 중에 한 사람을 골라주십시오. 박근혜와 최순실 누구랑 더 친했습니까? 최순실 씨입니다. 누가 더 인정을 해줬습니까? 최순실 씨입니다. 정의선 부회장과 이재용 부회장 누구랑 더 친했습니까? 전 두 분 모릅니다. 정의선 부회장 모른다고 하시면 안 되죠. 정말로 제가 광고바닥에 있는데 누군지 모르세요? 현대차에 알고는 있는데 흰고등학교. 제가 한 번도 만나뵌 적이 없습니다. 진짜요? 네. 2005년부터 알고 지냈다는 이러시면 안 되죠.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분은 꼭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모양입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 중에서 현대차하고 삼성, 제일기획하고 어디랑 더 가깝습니까? 둘 다 많이 했습니다. 그래요? 그 중에서 어디가 더 가깝습니까? 매출로 어디를 더 많이 했습니까? 현대차입니다. 현대차입니까? 대통령을 동반해서 해외 나간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까? 네. 그러면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제가 이성환 씨한테 받은 자료입니다. 이거 한번 보시고 이 자료가 익숙한지 얘기해 주십시오. 본인이 이 자료를 작성하는데 역할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이 자료는 최순실 씨 지시로 플레이그라운드 실무팀들이 작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환 씨 책임으로 나온 거죠? 그리고 그 미르재단에서도 이한선 상임이사가 주도적으로 최순실 씨 지시를 받아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중국과 함께 목표 2천억을 펀딩을 하자는 자료고요. 이 내용을 보면 문화벤처 공동투자 펀드를 중국과 함께 만들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재단의 목표는 400억 정도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중국과 함께 하자는 거였고 이 자료를 보는 순간 리커창 총리와의 미팅 후 이 자료가 기획되었고 두 번째 리커창 총리가 한국에 오기 직전에 급했기 때문에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단 4일 만에 이 자료를 만들고 돈을 모았다라고 우리는 판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최순실 씨가 리커창 총리 그 펀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억납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게 실제로 이행되지 않았었고요. 왜 이행이 안 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만들어서 이상한 씨가 중국에를 여러 번 갔다고 합니다.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때 혹시 차은택 증인이 동행하지 않으셨습니까?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 아이디어가 차은택 증인한테서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최순실 씨가 지시하는 사업은 사실은 최순실 씨 앞에서 저희가 무슨 뭐 이렇게 한마디를 거들기도 힘듭니다. 최순실 씨가 다 지시를 하고 그거를 아래 실무자들이 받아서 정리를 하는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좀 산만합니까? 네? 산만합니까? 이런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마구 내면은 그걸 밑에 사람들이 정리하는 걸 보면 최순실이라는 분은 네, 좀 그런 편입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전부 차이트 감독이 이 아이디어를 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엔 안 갔다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고영택 증인한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2014년 4월 16일쯤에는 최순실 씨랑 상당히 친할 때라고 알고 있습니다. 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이 난 날입니다. 네네. 그때 최순실 씨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때 반응은 저도 이제 오타로 아침에 눈 뜨면 시장을 가기 때문에 원단이라든지 이런 걸 갔을 때 연락을 했더니 뭐 세월호가 터졌다. 제가 하나만 더 질문한 네. 다음에 시간이 다 되니까 네. 해주세요. 혹시 최순실 씨가 그때 청와대에 박 대통령하고 함께 있지는 않았나요? 아니 그때 제가 통화가 됐기 때문에 그 안에는 안 들어가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원단 때문에 컨펌을 받으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네네. 저는 컨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전이었습니다. 제가 오전에 시장을 가기 때문에. 그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그때. 네. 제가 세월호를 처음 접했을 때는 배가 막 발견됐을 때 그때라서 기사에는 벌써 다 전원 구조됐다라는 그런 기사를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볼리로 시장을 가서 일을 보고 났을 때 배가 점점 침몰하는 걸 보게 됐죠. 2년이 지난 동안에 최순실 씨의 세월호에 세월호의 노란색만 봐도 되게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네. 네네. 네. 손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시간은 간사간 합의에 따라 7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호 증인, 제가 미우시죠? 네, 인간적으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네, 장시호 씨가 이모를 잘못 만난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네, 개인적으로 저를 미워하지는 마십시오. 뵙고 싶었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대면을 하게 돼서 인간적으로 미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명을 언제 했습니까? 네? 개명을 언제 했습니까? 작년 여름쯤 한 것 같습니다. 왜 개명을 했죠? 제가 몸이 너무 많이 아파서 저희 오빠 이름이 승우였습니다. 그래서 호자 돌림으로 승우시호라고 바꿨습니다. 아버지께서. 근데 그게 말이 와전돼서 뭐 제가 연예인을 좋아해서 그래서 이름을 바꾸고 난 다음에 몸이 좋아졌습니까? 아니요.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포폰을 평소에 자주 썼죠? 대포폰이라는 거는 제가 쓰지 않았습니다. 그게 대포폰이라면 본인의 이름 말고 타임명으로 쓰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죠? 네. 왜 그걸 썼어요? 제가 핸드폰이 4개가 됐기, 저희 아이까지 아이패드를 쓰고 있어서 4대가 돼서 한 대를 더 만들어야 됐을 때
한번 만든 적이 있는데 잘 사용하진 않았습니다. 대포폰으로 대통령하고 통화한 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최순실 씨는 대포폰을 썼죠. 여러 가지 핸드폰을 들고 다닙니다. 아까 그 차은택 씨도 적응을 했는데요. 네. 그 대포폰과 대통령이 통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아니 최순실 씨가 대통령과 통화하는 것을. 최순실 이모는 저랑 차를 타고 갈 때도 누구랑 통화를 할 때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거나 항상 차를 세워서 내려서 통화하기 때문에 제가 누구랑 통화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증인은 태반 주사 맞은 적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감초 주사는요? 감초 주사는 뭔지 모르겠어요. 마늘 주사는요? 피곤할 때 맞았습니다. 배곡 주사는요? 안 맞아봤습니다. 14년 만에 제주도에서 강릉으로 그치러 옮겼죠. 아니요, 서울로 옮겼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네로. 강릉으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강릉에 한 번도 가본 적 없습니다. 함께 살았던 사람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강릉에서 저랑 산 사람이요? 남양주 별내에 사무실이 있죠. 예, 예전에 있었습니다. 역삼동에도 있죠. 네, 예전에 있었습니다. 이 사무실에 함께 있었고 강릉으로 14년 만에 제주도에서 강릉으로 그처를 옮겨서 함께 생활한 사람의 이야기인데 이걸 부인하시네요. 좋습니다. 절대 2009년 없습니다. 이후 베트남을 어머니 최순덕 씨와 함께 여러 번 방문을 했죠. 네. 아, 저요? 네. 전 베트남에 간 적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까? 네. 그거는 여권 기록서 보면 아실 겁니다. 자, 오빠. 네. 장성호 씨가 2008년에 베트남에 산 이유가 뭡니까? 저- 오빠가 원했나요? 네,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오빠가 원한 건가요? 네, 네. 13년 5월 전에 전대주 씨를 만난 적이 있죠. 베트남 대사. 제가요? 아니, 저는 없습니다. 최순실 이모가 최순실 씨가 10월 30일 귀국해서 31시간 호텔에 있었을 때 네, 그때 만났죠. 안 만났습니다. 연락도 안 했습니까? 왔습니다, 공중전화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유연이랑 유주 잘 부탁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답니까? 네, 공중전화로 굉장히 짧게 통화했습니다. 왜 공중전화로 했을까요? 핸드폰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차은택 증인 14년 6월에 기영CC에서 골프 칠 때 이대 네. 교수 한 분이 있었습니까? 그 어느 학교 교수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호칭을 교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누군지는 모르고요. 네. 차은택 증인도 대포폰을 썼습니까? 최순실 씨하고 통화할 때 이용했습니다. 몇 대를 썼습니까? 저는 최순실 씨하고 이용한 한 대를 썼습니다. 네. 최순실과 대통령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다고 봅니까? 굉장히 가까운 관계라고 그냥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장시호 씨, 고영태 증인은 언제부터 알았어요? 오늘 여기서 처음 봤습니다. 자, 다시 장시호 증인, 네. 하정희 씨를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미국 같이 갔습니까? 아니요, 장유라 씨 출산을 제주도에서 한 거 맞습니까? 정유라. 네, 정유라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 출산할 때 대통령이 갔습니까? 아니요. 그 이후에도 한 번도 안 갔습니까? 네, 제주도 출산한 이후에 제주도에서 대통령이 장유라 씨를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네, 정유라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정유라를요? 네, 조윤선 장관 아시죠? 아니 모릅니다. 결혼 날짜가 정확하게 2006년 며칠이에요? 제가 6월 4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맞나요? 자, 고영태 증인, 이거 3차 청문회 때 필요한 그런 진술들입니다. 자, 2014년 최순실이 고영태 증인의 집으로 찾아가 물건과 돈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네. 무슨 돈입니까? 그냥 뭐 제가 모아놓은 돈이었는데 그 돈봉투가 있었는데 그 얼마였습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왜 그걸 가져갔나요? 네, 근데 나중에 제가 다시 찾았습니다. 제가 다른 쪽에 깊이 들어가 있어서 나중에 찾게 됐고
나중에 그 시계 같은 경우에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 증인. 오늘 하루 종일 김기춘 증인의 답을 보고서 왕 실장이라는 별명 대신에 오리발 실장이라는 제가 별명을 다시 붙여드리게 되겠습니다. 아마 증인은 나중에 부인도 모른다고 할 사람입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청와대에서 권력을 주무르고서 쓰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 질의하십시오. 지금 안 의원님 말씀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최순실을 모른다는 저 주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느냐라고 말을 해서 저도 답답합니다. 그런데 최순실 씨를 제가 안다면 뭔가 한번 통화라도 하고 요즘 이제 만나는 것은 물론 없습니다만 뭔가 통신이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런 일이 없습니다. 네? 차은택 씨 전화번호를 그때 알아봤습니다. 대통령한테 지시를 받고 이 광고감독 차은택 씨 전화번호를 제가 알아봤습니다. 우리 밑에 사람들 시켜서. 그래서 알아가지고 제가 전화했습니다. 직접 전화했습니다. 그때 제 개인 폰인지 공중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공간에 저녁 때 잠시 오라 했습니다. 네, 핸드폰으로 전화 왔었습니다. 그리고 네? 그 이후에 제가 통화드린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자, 아닙니다. 우리 지금 안 의원님 다음에 질의하십시오. 예, 자, 예? 예. 딴 게 아니고요. 장시호 증인이 좀 위증하고 있다는 의심이 강하게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료 제출 요구. 자료 제출입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 요구. 2006년 6월 4일 결혼했다고 하고 박 대통령이 처음 봤다고 하는데 박 대통령은 5월 20일 커터칼 테러를 당해서 장시호 씨 집에서 일주일 머물렀다고 했어요. 그래서 장시호 씨 결혼식 며칠인지 이해가 안 돼요. 자기 집에 결혼식 전에 머물렀는데 결혼식 날짜를 입증하는 답변 나중에 하세요. 이 자료를 정확히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장시호 씨 위증 의혹이 들어서 다른 자료들도 다 확인을 해봐야겠어요. 오늘 원래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안 와야 되는데 오늘 동행명령 떨어지고 왔어요. 그리고 오전에 병원에 갔다 그랬거든요. 지금 저 구치소에 있죠. 구치소에 있으니까 법무부를 통해서 병원 오늘 통원 기록 가서 진단을 받았는지 그 진단서 기록을 법무부 통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불출석 사유서에 수술 통증 때문에 못 온다고 그랬는데 어깨 수술을 아까 받았다 그랬어요. 올 6월인가. 그러니까 어깨 수술 그 기록도 정확히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예. 증언에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다음 새누리당 최교일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새누리당 최계율 의원입니다. 제가 보충 질의 때 그 세월호 당일 미용사 출입 시간이 15시 22분에서 16시 37분인데 혹시 47분으로 되어 있을까봐 다시 정리드립니다. 청와대에 출입한 미용사 출입 시간이 15시 22분에서 16시 37분입니다. 고영태 증인 뵙겠습니다. 우리 최순실 씨와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죠. 뭐 주위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만난 지 몇 년 됐다 그랬죠? 알게 된 건 2012년도에 말쯤에 알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2014년도에 마지막으로 2014년도에 일을 그만두고 한 거좀 1년여 정도를 보지 않았어요. 크게 싸웠다 그랬는데 크게 싸운 시점이 언제였죠? 그게 한 10월, 9월 그 정도 된 작년 것 같은데. 10월? 아닙니다. 몇 년도? 2000 몇 년도죠? 많이 싸워가지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싸움, 마지막 싸운 거는 이거 8월달인가 7월달인가. 아니 지금 크게 싸운 이후에 지금 네. 서로 말하자면 좀 갈랐었지 않습니까? 네. 돌아서지 않습니까? 서로 말하자면 서로 우호적인 관계에서 우호적이지 않은 관계로 되지 않습니까? 저는 올해
4월부터 우호적인 관계가 아니라 예. 좀 말이 안 되는 일들을 많이 지시도 하고 예. 그리고 어떤 직원들에게도 말이 안 되는 것들을 지시 많이 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다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우호적인 관계가 끼어진 것이 금년 4월. 아니, 우호적인 관계가 껴진 거는 2014년 한 9월, 10월 달 그때입니다. 2014년 9월 10월 그때 네. 크게 싸웠다는 겁니까? 네, 그때 싸워서 우호적인 관계는 아예 깨졌고요. 예. 그때 어떤 문제로 싸웠습니까? 그때 이제 뭐 저도 이제 그동안 2013년부터 가방을 계속 일하고 뭐 배표도 하고 하면서 일요일, 토요일 명절도 없이 일을 계속 해왔습니다. 계속 해왔는데 어쨌든 뭐 많은 이제 이익도 얻었잖아요. 어떤 이익은 없었습니다. 가방을 팔고 옷을 전혀 팔고 없었습니다. 이익은 없었고 네, 본인은 그러면 이익 없이 월급을 받았기 때문에 월급을 그걸로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뭐 월급을 받아도 이익을 받은 거 아닌가요? 그 월급을 솔직히 말하면 제가 가방하고 옷을 근데 그런 관계가 했으면 끼어진 결정적인 그 사유가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결정적인 건 저도 이제 참 지금까지 해왔던 게 고생도 많이 하고 했는데 뭐 막말을 한다든지 사람 다른 뭐 종부리질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쌓여서 나중에 폭발하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차은택 증인 최순실을 만난 것이 언제라 그랬죠? 2004년 몇 월경? 2014년 6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014년 6월경. 예. 근데 2014년 8월에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이 되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2015년 4월에 민간합동 창조경제추진단장이 되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최순실을 보면 2005년 1월부터 모스코스 설립, 2015년 6월에 경제센터 설립, 또 2015년 10월에 플레이그라운드, 2016년 1월에는 블루케이 이렇게 2015년 1월부터 4개의 회사를 설립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권을 챙깁니다. 네. 거기에 이제 우리 차은택 씨가 관련이 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4개 회사는 모두 이제 최순실이 실제로 경영자죠. 네. 최순실이 차은택 증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권을 챙긴 겁니까? 아니면 차은택 증인이 이렇게 권유를 해서 이렇게 이권에 개입을 하게 된 겁니까? 최초 모스코스 설립을 할 때는 저는 광고대행사 설립을 하고 싶었고 그거를 최순실 씨한테 얘기했더니 투자를 하시겠다고 해서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플레이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최순실 씨가 직접 구조까지 만들었고 오히려 저보고는 빠져 있으라고 할 정도까지 실제 회사를 운영을 본인의 어떤 팀들이 들어와서 관리 재무팀들까지 들어와서 운영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전에는 뭐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최순실 씨가 2005년 들어와서 이렇게 이권에 개입하면서 국정농단 사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종 증인, 지금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이 최순실의 본인의 이런 그 이권 개입, 국정농단도 있지만 그 딸 정유라에 대한 그 부정입학, 부정학적 취득 등 거기에 더 분노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우리 김종 증인께서 다 뒤를 봐주신 거 아닌가요? 관여한 적 없습니다. 그러면 그 뒤를 봐준 사람이 누굽니까? 누군가 뒤를 봐줬기 때문에 이렇게 부정입학, 부정학적 취득 이런 게 가능하지. 안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순실 뒤에서 뒤를 봐준 사람, 가까운 사람 전혀 모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기춘 증인께 묻겠습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이 세월호 7시간 이 문제, 또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막지 못한 모든 것에 책임이 있다. 그리고 74년 유경수 여사 사망 시에 문세상 수사에 참여하신 적이 있나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태민과 최순실을 모를 리가 없다.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질문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납득할 수 있도록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그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을 할 때에 최태민 씨가 그 당시에 큰영애하고 뭐 관계가 있다 이래가지고 우리 대공수사국은 이 대간첩 수사를 하는 곳이고 그때 육국인가 하는 국내 문제를 다루는 국에서 최태민을 조사를 했다 하는 얘기를 제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최태민이라는 이름은 제가 압니다. 그러나 그 이후 최태민을 제가 접촉하거나 만나본 일도 없고, 또 최태민의 그 딸 최순실, 또 최순실의 가족, 형제를 제가 만나보거나 접촉한 일이 없고, 딸 유라도 모릅니다. 제가 최순실하고 우리 네. 저 박근혜 대통령 같이 다니고 그런 사실 모르시는가요? 모릅니다. 네. 그건 정말 몰랐습니다. 그건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으로 안타깝고,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최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범계 위원 신문하십시오. 당연히 알아야 될 내용을 모른다 하니 더 의심이 가는 겁니다. 장시호 증인,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자택인 삼성동에서 청와대로 이사를 할 때 이삿짐을 챙겨준 적 있죠? 아니,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 퇴임 이후에 제주도에서 함께 살 거다 이런 얘기 한 적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다. 네. 김재현 증인, 아까 장시호 동계센터에 삼성이 16억 지원한 것과 관련해서 삼성 측 글로벌 마케팅 팀이라고 했죠? 네, GM 글로벌 마케팅 오그니션이라서 GMO라고 통칭을 합니다. 삼성전자입니까? 삼성전기입니까? 삼성전자입니다. 우리 김기춘 증인, 네. 소위 세계일보 문건 유출 사건, 그 유출이 2014년 2월에 됐습니다. 그리고 4월에 세계일보가 1차 보도를 했고요. 11월에 2차 보도를 연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홍천 비서관이 1차 4월 보도 이후에 말 그대로 해임을 당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공직기관 비서관실에 있는 소위 특감반을 우병우 민정비서관 산하로 옮깁니다. 맞죠? 예, 이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7월 11일 만만의 비선 조직을 기정사실화해서 특감반으로 하여금 진원지, 파악, 사실 파악, 응징, 체감, 반성하도록 해야, 이것도 인정하지 않으시겠죠? 뭐 그런 기억이 제가 없습니다. 김영한 민정수석이 왜 죽었겠습니까? 최재경 민정수석 안 나오고 버팁니다. 우병우 민정수석 당연히 안 나오고 버팁니다. 안 나오고 버티는 것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마치 미담인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참여정부는 나왔습니다. 문재인, 전해철 두 분 민정수석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김기춘 비서실장이 정말 비겁하게도 핫바지에 불과하고 왕따시키고 완전히 우병우 민정비서관하고 짬짬이해서 모든 걸 다 검찰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다 그렇게 하던 거를 요 국회 운영위원회에 나와서 증언하는 거는 핫바지인 김영한 당신 보고 나가 이렇게 해서 그날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기 박영선 의원님 원내대표하고 제가 대변인 할 때입니다. 그러자마자 바로 사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매일 술 먹었습니다. 급성 간암 알았습니다. 그리고 업무일지 그 비망록을 어머님이 보게끔 해놓고 어머님이 언론사에 갖다 준 겁니다. 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의 내용이 아닙니다. 이 문건 유출에 대해서 1차로 세계일보가 입수하고 2차로 다시 입수합니다. 1차 입수 이후에 보도합니다. 2차 입수가 따로 있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박지만 씨를 통해서 또 청와대 민정을 통해서 우리 비서실장께 보고가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100여 페이지에 가까운 이 문건들이 유출돼서 2차 보도가 곧 있을 예정이니까 빨리 회수해라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진상조사단장으로서 문서 도난후 세계일보 유출 관련 동향 이 경위서를 제가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방치했습니다. 정호성 비서관도 이걸 보고를 받았습니다. 방치했습니다. 유출이 돼서 2차 보도가 되도록 내버려 뒀습니다. 저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작품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유출이 되고 다시 검찰 수사가 되자 문고리 살인방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김기춘
정치 생명이 권력자의 비서